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TV의 전영규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22일 국토부는 경기도하고 일기 신도시하고 LH 단체장들하고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의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의 간담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국토부가 주관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골자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선도지구 지정에 반대 동의율을 채택했느냐 안 했느냐,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이냐, 이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독자들한테 많이 질문이 와요. 요번에 특히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백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 여태까지 받았는데 이거 새로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고일 이후에 다시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국토부는요, 이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이 기준은 당연히 국토부의 권한인 정비 기본 방침을 정하면서 선도지구에 대한 지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그 발표를 보면은 지자체별로 공모 공고문이 첨부된 특별정비 예정구역 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을 보면은 우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인 2024년 6월 25일 날 지자체가 한꺼번에 공모문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공고문에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에 다른 지역만 공모를 신청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플러스 공공주택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기존에 과열이 돼서 고생해서 90% 이상을 받아놓은 단지들이 많은데 이것을 다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태까지 신청은 우후죽순 다 받아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표 소유자를 선임을 해서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대표 동의자를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걸로 카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받아놓은 동의서는 모두 유효하지 않다. 6월 25일 양식에 맞게끔 제출해라. 임의로 받은 것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6월 25일 날 새로운 동의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동의서에 의해서 공모일 그날부터 받아야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써놓은 걸 보면은요,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식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후도시특별법의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지 6호 서식. 이것은 24년도 4월 27일 날 시행된 특별법의 시행 규칙에 남아 있는 별지 양식이에요.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6월 25일 공모일 날 나눠주는 동의서를 갖고 하라는 얘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4월 27일부터 실질적으로 별지 양식이 확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렸다가 동의서를 할 게 아니고 지금 4월 27일 우리 특별법에 나와 있는 이 동의서를 가지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 날짜는 6월 25일 이후로
아마 기재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동의자는 법인하고 또 일부 자연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소유권이 현황에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지상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선도지구는 대부분 재건축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나 지상권에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빨간 표시에는 건축물, 상가하고 아파트에 대한 집합건물법만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기재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가 여러 명이든지 하면은 대표자를 한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가나 아파트의 경우는 그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지만 동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서를 충족하게 받더라도 이 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동의서가 6월 25일 날 나오는 게 아니고 4월 27일 시행된 시행규칙 별표 6호의 양식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내용을 기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4월 5월 14일 날 노계획도시와 재건축 사업이라는 이런 책을 제가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중에서 이번에 선도지구와 관련돼 가지고는 반대 동의율을 채택한 경우에는 뒤집어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에서 선도지구 지정하는 데 필요한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를 하는 규정이 없어서 개정안을 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번에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반대 동의율을 채택을 하는데, 일기 신도시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면은 나머지 다른 신도시에는 전부 다 동의율을 채택하겠다는 이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에요. 국토부에서는 지번 방침에서 이렇게 정해놓긴 하는데, 지자체에서 일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반대 동의를 넣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빼되, 나머지 신도시는 반대 동의를 제대로 채택해서 감점을 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평가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주민 동의의 여부 해가지고 60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주 환경, 도시 환경, 정비사업의 파급 효과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민 동의 여부는, 주민 동의율이 50%일 때는 10점, 95% 이상은 60점 해가지고 차등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신도시에 적용하는 평가 기준에는 반대 동의율이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뒤에 보면, 바로 보도자료에 보면은 표준 평가 규정 해서 범용, 여럿이 널리 사용한다 이런 뜻이겠죠. 범용은 전국 노계획도시 적용 가능, 이렇게 차별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주민 동의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일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50에서 95%로 점수를 주는데, 여기에 그 밑에 보면 반대 동의율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한 개 단지에서 20% 이상이 반대가 나오면 마이너스 10점, 그럼 50점이라는 얘기죠. 제일 많이 거뒀다 하더라도 두 개 단지에서 20% 이상 나오면 마이너스 20점, 이렇게 해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기자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머니투데이에서 아마 그걸 물어본 모양이더라고요. 제 책을 일부 보고서. 그러면 신도시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일기 신도시 아닌 현장은 적용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에서 일기 신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면은 공모할 때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6월 25일이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일기 신도시 분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반대의 소리가 나와서 지자체에서 일부러 이렇게 정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형평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일기 신도시 외에 나머지 사람들한테만 이걸 사업이 더 어려운데 이걸 적용하고 그 중에서 여건이 제일 좋은 분당의 경우는 또는 일기 신도시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제 책에서는 어쨌든 반대 동의율이 원래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사용되었던 것이고 또 모아타운에서도 이 공모 요건에 사실 너무 루즈하기 때문에 반대 동의율 제도를 채택한 거 제 유튜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도지구 선정은 언제 도대체 확정하는 거냐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불분명해요. 여기에 보면은 원래 선도지구는 국토부의 기본 방침하고 그 기본 방침에 따른 지자체의 기본 계획에서 결정이 돼서 정비 예정구역 속에 있던 내용들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확정되는 것이죠. 여기 그 표를 보면은요, 국토부의 기본 방침 작성해가지고 언제 확정이 되냐면 11월 달에 확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은 지자체에서는 그럼 언제 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기본 계획을 수립을 같이 하는데 이거 작성하고 의견 조회해가지고 지방의회 의결까지 통과해야지만 하는데 이게 보통 12월 달에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약간 날짜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 물론 투 트랙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선도지구가 중간에 껴 있죠. 이것은 사실 선도지구의 계획은 국토부에서 하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는 5월 22일 날 오늘 발표를 했고 여기 표에 보면은 공모는 언제 하느냐 지자체별로 공모하도록 시간을 다운시켜 주는데 6월 25일 날 공모를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쭉 진행을 해서 선정은 언제냐 11월 달에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11월 달은 언제입니까? 정비 기본 계획이 정비 기본 방침이 확정되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자체장이 공모의 요건을 변동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내가 볼 때는 타임 스케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사이에 선도지구에 대한 계획은 국토부에서 오늘 발표를 하고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지자체별로 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한 달 뒤인 6월 25일 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감점 요인을 넣더니 말더니 하는 것은 일기 신도시만 참조해서 뭐 반응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타임 스케줄 표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머니투데이에서 저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에는 선도지구 지정을 하는데 장애물인 특별정비 예정구역 내에서의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 규정이 없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것을 미안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개정된 내용을 포함시켜서 내가 발표를 했는데 요번에 백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 모니터에 나와 있는 어제 그 기사를 보면은 일기 신도시 특별 정비 예정구역도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이 특별법에는 특별 정비 예정구역에서의 상가 지분 쪼개기 하는 금지 규정이 없어서 이걸 막아야지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인터뷰에 응했는데 이 내용에는 이제 이런 거가 포함될 거죠. 특별 정비 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동의율도 있고 또 반대 동의율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분 쪼개기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복합한 장애물로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도정법과는 달리 특별법에서 이런 규정이 없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오늘 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계획 발표 백브리핑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통합단지를 하게 되면은 상가 지분 쪼개기가 발생이 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 마련된 건 없나? 라고 하는 설명에서 그건 도시정비법에 의한 행위 제한, 지분 쪼개기 제한 금지가 있어서 개정하려고 협의 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시행 전에 개정이 되냐 했더니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 책에서 쓴 거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빨리 개정을 해서 지분 쪼개기를 막겠다. 이런 발표입니다. 오늘은 이 선도지구 지정하고 그다음에 특별정비 예정구역에서의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내용을 주로 잘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건축 재개발 TV에서는 좀 더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와 있는 책 여러분들 잘 읽어봐 주시고 거기에 개정안이 이거 말고도 한 7, 8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